안녕하세요. 제26강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고 송금 사례를 보겠습니다. 송금인이 은행에 가서 A 계좌로 1억 원을 보내야 하는데 잘못해서 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이것을 차고 송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금인이 송금하고 나서 이를 알고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B의 계좌에서 인출해가지고 A 계좌로 좀 넣어달라고, 정정해달라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요청에 응할까요? 은행에서는 절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취인 B의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그 예금의 소유권은 B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B가 예금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B의 동의를 얻고서 정정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B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취인 B가 은행에 그 대출금 연체가 있다든지 해서 상계가 됐다든지 또는 뭐 제3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송금인이 은행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이 굉장히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면은 그 인천지방법원의 판례 93년도, 75년도에 서울고등법원 판례, 2005년도에 전주지방법원 판례, 대법원 2007년도 판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은 차후 송금으로 인해서 송금인이 은행에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 송금인이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요약해서 보면은 어떤 논리로 다 패소했냐면은 수취인 비예금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을 때 그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그 송금 이체의 원인의 어떤 법률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받을 돈이 있어서 받은 거냐, 받을 돈이 원인이 없어서 받은 거냐 이런 원인을 따지지 않고 관계없이 일단 수취인 B의 예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취인 B가 예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예금주, 수취인이 이 채권자가 되고 은행은 예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은행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대출금을 수취인 B가 대출을 쓰고 있을 때는 대출금 관계에서는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수취인 B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습니다. 그걸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없애는 것을 상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모든 판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송금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수취인 B가 어떤 채무가 제3자한테 채무가 있어가지고 제3자가 그것도 B의 예금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결국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무튼 이런 경우는 송금인은 은행을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송금인은 결국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취인 B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수취인 B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또 횡령죄 처벌을 문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그 판례에서 보았듯이 차고 송금이 된 경우에는 그 예금 수취인 B가 대출금이 연체가 된다든지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제3자로부터 어떤 그 압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송금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를 철저히 확인해서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